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으로 잠 못 이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생각도 많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선택장애가 와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나를 위한 책이구나 싶어 얼른 구매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가져온 책은 서사원에서 펴낸 호타 슈고의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처칠이 한 이야기 중에 어떤 노인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우리가 늘상 달고 사는 걱정이 쓸데없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평생 아무 쓸모없는 생각으로 산 셈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걱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막으며 산 것이다. 지금도 걱정을 안 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의 생각과 태도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타 슈고는 뇌과학, 사회심리학, 언어학 등을 연구하며 다수의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생각을 단순화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관한 설명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뇌과학 이야기라고 해서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 책을 어렵지 않게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을 당장 빠른 시간 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계속 연습한다면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외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특히 뛰어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인류는 본능을 초월해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된 덕분에 말과 문자, 물건과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고도의 문명을 이룩해 생물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게 됐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에는 약점도 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는 점이다. 생각하는 자세는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고민에 빠지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하기 어렵거나 심신의 병을 얻기도 한다. 즉, 생각하는 것은 양날의 칼인 셈이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이 지나쳐 행동이 늦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세상에는 생각이 많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재빠르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행동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며 좋은 아이디어도 척척 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대기업 경영자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매일 분 단위의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 말이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운이나 유행만 바라면서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행동이 빠르지만 대책이 없거나 무모하지 않고 합리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와 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심리학, 뇌과학, 언어학, 사회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다.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할수록 강해진다. 정보가 많고 시간을 들일수록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다. 잘 있는 사람이나 두루뭉술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사고력이 높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행동으로 지우는 것이 좋다. 할지 안 할지는 동전으로 정해도 행복도에는 변함이 없다. 생각할 때보다 멍하니 있을 때 뇌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과거를 회상할수록 뇌는 노화된다. 우수한 사람일수록 우수한 사람을 흉내내 행동과 사고를 효율화한다. 페이스북 검색을 멈추고 들어오는 정보를 줄이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실로 수많은 연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전 세계의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보고를 토대로 설명한다.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2장에서는 행동의 최적화를 주제로 갈등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3장에서는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찾는 방법. 4장에서는 집중력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습관을 알려준다. 5장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의 효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설명한다. 6장에서는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뇌와 몸, 마음의 메커니즘과 행복 및 건강과의 관계. 7장에서는 기분 전환에 좋은 팁을 소개한다. 모든 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이론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한 예시를 들고 있으니 내용을 읽고 생활에 응용하기 바란다. 현대는 정보의 양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됐다.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선택지나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심플한 것도 더 어렵게 만든다. 많은 정보를 수용하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사고를 정리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것으로 단순화하기 바란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일의 성취도는 높은 일상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시작해보자. 집중과 행복.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불러온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그렇다. 답은 안심이다. 안심은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감각을 행복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욕구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과 행복을 얻기 위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이다.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란 질문을 던지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행복해지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는 사이언스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심신을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아이폰 앱으로 실험을 했다. 13개국의 18세에서 88세 5천 명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실험자의 46.9%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 하는 일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꼈다. 즉,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집중할 때는 행복을 느끼기 쉽다는 거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열중할 때 그 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열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와 구글이 도입해 화제가 된 마음챙김 명상은 깊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신을 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번뇌를 버린다를 바꿔 말하면 의식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히이다. 뇌 구조에서 보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래, 해보자 는 생각만으로 켜지지 않는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일을 하는 동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과 집중력이 생기지 않는 게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의욕의 메커니즘이다. 일에 집중하려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사이클을 앞당길수록 생각하는 것을 막아 행복감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는 일을 하기 전에는 하기 싫다, 귀찮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막상 시작하니 집중이 잘 됐어. 해봤더니 의외로 충족감이 있어서 즐거웠어 라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대한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일수록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보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하기 싫은 마음은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충동에 휩싸이면 사람은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시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만화책을 쌓아놓고 보는 행동 등이다. 그런데 어떤가? 청소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는 사이에도 문득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불안과 부담감이 고개를 들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방치하고 다른 일을 하면 뭘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자. 잘 마무리됐어. 의외로 재미있었어. 와 같은 감각이나 성취 경험을 쌓으면 집중하는 회로가 생겨난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에는 생각을 멈춰보기 바란다. 불안한 감정을 글로 쓰면 마음이 안정된다. 소원이나 고민을 글로 쓰면 좋다고 한다. 혹자는 이 말이 근거 없는 정신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인지행동요법으로 쓰이는 방법이며 특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의 제라르도 라미레즈와 시안 베일록은 2011년 사이언스지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실험이었는데 예비 시험을 먼저 본 다음 본 시험을 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본 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이 불안이나 중압감을 느끼도록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다. 시험 내용은 예비 시험보다 난도가 높으며 점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고 시험 보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나중에 교원과 학생이 함께 촬영 영상을 본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시험 시작 전 10분 동안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쓰는 B그룹,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 실험이 끝난 뒤 각 그룹의 정답률을 예비 시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A그룹과 지금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글로 쓰는 C그룹의 정답률은 예비 시험과 비교했을 때 7%가 떨어졌다. 반면 시험을 앞두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쓴 B그룹의 정답률은 4%가 높아졌다.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대학 입시, 자격시험 등은 근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이 정답률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 계속 말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대뇌 변연계라는 부분에서 생겨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생각하는 뇌인 대뇌 심피질이다. 즉,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대뇌 심피질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중에는 대뇌 심피질, 그 중에서도 특히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즉, 불안을 글로 쓴 B그룹은 사고를 통해 불안한 감정을 분석하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돼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또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서던 메소디스트대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연구진은 글을 쓰는 동안 동작에 따른 감정 변화를 실험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그룹으로 나누고 매일 글을 쓰게 했다. 매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는 A그룹, 방에 대한 묘사 등 사실을 글로 쓰는 B그룹, 하루에 15분 정도 4일간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쓴 결과 A그룹은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감정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시작한 지 4개월 후 매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쓰는 A그룹과 방에 대한 묘사 등 사실을 글로 쓰는 B그룹을 비교해 보니 A그룹은 기분과 감정이 개선됐고 컨디션이 나쁜 일수와 건강센터를 찾는 횟수가 줄었다. 글을 쓸 때 포인트는 통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통찰 언어란 생각한다, 느낀다,
이해한다 등과 같은 사고나 이해에 관련된 말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전 느끼는 불안을 글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글쓰기를 일기 쓰듯 습관화하면 언어화의 정도가 높아져 감정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글을 쓰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낮이나 샤워를 하기 전에 쓰는 걸 추천한다. 추억에 잠기면 뇌는 노화된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말자. 하루하루 습관을 바꾸면 건망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일본 이화학 연구소의 기무라 데스야 연구진은 과거의 기억을 장시간 떠올리면 그 기억이 뇌에 저장될 때 타우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에 축적된 타우 단백질은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시간 추억에 잠기는 일이 잦을수록 뇌가 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타우는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축적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기회가 많아져서 타우의 축적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옛 친구들을 만나 가끔씩 그때가 좋았지 라며 회상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늘 옛 생각에 잠겨 있으면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과거를 떠올려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이야기나 일과 관련된 무용담 등 말이다. 개중에는 10년, 2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잘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때는 좋았는데 라며 연연하거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라며 절망한다면 큰일이다. 새로운 자극과 스트레스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험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말이다. 자신이 옛 생각에 잠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상상만 하는 편이라면 가능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과 경험에 시간을 쓰도록 노력해보자. 낡은 기억을 잊는 데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이다. 미국 노터데임대의 가브리엘 라반반스키 연구진은 사람은 문지방을 넘어서면 잘 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장난감 블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실험을 했다. 이때 참가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뒤 방금 전에 어떤 블록을 옮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 이는 문을 연다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해 뇌의 단기 기억이 자극을 받아 직전의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즉,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게 좋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낡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을 때 행동을 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마이클 C. 앤더슨 연구진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낡은 기억을 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과거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뇌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인 것이다. 마음의 허용량.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현대인의 5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병이 생기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를 불안에 의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것일까? 스페인 바르셀로나대의 기엠 페이샤스 연구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161명과 건강한 사람 110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 사람들의 사고 차이와 그 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이 건강한 그룹보다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갈등이란 쉽게 말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뜻한다. 건강한 그룹의 경우 34.5%가 갈등을 품고 있는 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은 68.3%로 건강한 그룹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사람이 갈등을 품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 중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86%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차이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이 있다. 다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와 같은 생각은 성장 배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왜 그런 바람을 갖게 됐는지, 자신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아무튼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은 불안의 크기를 알려주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이 클수록 바람도 함께 커지는데 이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괴리감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더욱더 지배되기 쉽다. 여러분은 평소 스스로나 타인에게 뭐뭐 해야 돼, 뭐뭐여야 돼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은가?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은 이상적인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런 말을 자주 쓴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불안이 커지면 자동적 사고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타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을 땐 나는 잘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내 톡에 답장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난 왕따야. 라는 식으로 사실을 확대 해석하고 상상 속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군 하며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아닌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바뀌지 않을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이다. 불안의 메커니즘이나 대처 방법을 모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공격적이게 된다. 하지만 뇌는 우수하다. 그렇군. 이런 이유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를 활성시켜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허용량이 늘어난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상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그런 거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는 세상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차이, 행동 원리와 메커니즘의 차이를 인정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줄어든다.